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매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이 또 매수를 보여줘서 그래도 시장이 좀 견적이 버텨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하루하루 좀 다른 데다가 네. 어제는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그렇죠. 만기일 이후에 또 이제 다시 그 수급 구도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 장이 의외로 강하죠. 그러게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 미국의 주간 신규 수렵 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그 뉴스 자체는 안 좋은 뉴스인데.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너무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조금 뭐 그 뜨거움이 완화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걸 또 이제 연결하다 보면은 뭐 연준의 또 금리 인상 중단 내지는 뭐 막바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CNN에서 얘기하는 그 뭐죠? 그리드 앤 피어인가요? 그 탐욕 지수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탐욕 단계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장이 참 잘 안 빠지는 와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 구간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달러 약세가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또 주식 투자자분들 좀 한번 이번 6월에 기대를 한번 가져볼 만한 흐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도 좀 중요하다.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YG 경제연구소 차용준 소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뭐 나스닥이 또 1% 올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S&P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신고가를 가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좀 강하죠. 앞서 이진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또 갑자기 화두가 됐어요. 뭐 그전에는 뭐 스탑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캐나다가 금리를 본격적으로 예. 인상함에 따라서 그전에 이제 캐나다가 금리를 4개월째 올리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잠깐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캐나다가 급작스럽게 올렸고 호주도 올리고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쪽에서 이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금리를 다시 옥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갑자기 대두가 된 거죠. 그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지금 이제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이 대규모 지금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국채로 인한 자금 흡수가 0.25%포인트 금리 인상 효과랑 거의 맞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는 정말 오리무중 상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장기 주식에 투자하라라는 국내 번역서를 낸 제레미 시겔 와튼 교수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 모습을 나타낼 것 같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장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2020년, 2021년에는 강세장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또 반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골디락스라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7년서부터 2018년까지를 골디락스 장세로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골디락스는 네. 뭔가 회의론이 좀 주식시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강세장에서는 모두가 주식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땐 강세장이 나타나지만 골디락스는 야 이거 지표를 보면 좀 장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식은 왜 올라가지? 이럴 때 그 회의론이 온도를 맞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레미 시겔 교수가 더욱더 탄력을 받는 게 지금 미국을 놓고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올라갔다는 것도 주식시장이 또 악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또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장이 없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골디락스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에게 골디락스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이나 골디락스 장세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제 미국도 그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에 FOMC 결과에 여부에 따라서 아니고 탐욕지수. 탐욕지수 죄송합니다. 네. 탐욕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 요 변곡점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걸 잘 넘기면 이제부터는 조금 안정 단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제 내만의 나라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나옴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좀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된다면
주식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상승이 올라갈 수 있고 어느 쪽에 배팅을 하느냐라는 것들이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뭐 그거 말씀하셨습니다만 탐욕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공포 지수 소위 말하는 빅스는 뭐 13대예요. S&P 500 같은 거의 이거는 뭐, 뭐 아주 역사적인 최저치라서 그리 시장이 이제 하락보다는 지금 이제 상승 쪽에 젖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그 골디락스라는 게 그거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시황에서 골디락스가 언급되던 게를 우리가 겪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차 소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뭔가 사람들이 뭐 찜찜해 하는데 꾸역꾸역 가는 거죠. 찜찜해 하는 와중에 그리고 또 은근히 많이 가요. 네, 맞습니다. 은근히 많이 그게 가. 이제 골디락스 장세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골디락스 장세인데 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다들 이제 야 이거 골디락스니까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역설이 나타나서 이것이 확 쏘 올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춘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서로 간의 어떤 시각이 엇갈려야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골디락스 단어로 지금 시장을 보려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지표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골디락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좀 대표적인 두 섹터 하면은 뭐 AI 쪽하고 이 2차 전지 또 전기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보니까 테슬라 주가 흐름도 좋았고 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그 전기차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이제 바로미터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오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사이버 트럭 언제 나오느냐 했었던 사이버 트럭이 연간 한 3만 대 수준 정도 지금 현재 팔리지 않겠는가 이제 부품사들에게 이제 전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가 지금 뭐 계속해서 글로벌 장악력을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에서 조금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몇몇 나라에서 불안하지만 이것을 뛰어넘겠다. 우리가 이제 힘의 균형으로 가겠다. 대량 공급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사이버 트럭을 나오게 된다라면 미국의 이제 트럭 시장까지 장악을 나가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큐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을 전기 배터리를 쓴다면 용량이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승용차 몇 대 파는 것보다 트럭 한 대를 더 파는 게 네. 2차 전지 업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도체도 그동안 조금 쉬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또 반등을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좀 급하게 달려왔었던 엔비디아인데 조금 쉬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다시 이제 오늘 반등을 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 관건은 과연 삼성전자의 7만 원 확고한 지지냐 이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율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내만년이 말이었으니까 이제 청산했다라고 치고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주기 시작한다라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변곡점을 하나 넘긴 7만 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날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지는데 엔비디아가 지난 5월 25일 날 그 실적 발표 나던 날 그 360%를 갖다가 한꺼번에 훌쩍 뛰어넘은 이후로는 사실은 그 이후로는 360%, 400%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그저께 많이 빠졌다가 어제 좀 오르고 했지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계속 그냥 뭐 그 레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죠. 테슬라는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도 많이 오르죠. 앞서 한 248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 보면은 근데 차수영께서는 뭐 사이버 트럭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서 그냥 일론 머스크를 인정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포드하고 GM 쪽으로 확실하게 밀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그걸 하려 했는데 가만히 보니 만만치 않거든요.
트위터 사주죠. 뭐 그렇게 하면서 저기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좀 잘 보여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네. 미국도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 지금부터 좀 전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PGA 골프도 사우디 리브랑 손을 잡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이 글로벌 정치라는 걸 좀 크게 좀 보게 된다라면 네. 결국 사우디를 배척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하원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전략 방출률을 방출했던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우디가 계속해서 감산하겠다라면 유가가 들썩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표심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1년 동안 싸웠던 리그인데 많은 선수들을 이제 그 사우디에서 빼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송전까지 갔었는데 전격 국무장관이 가서 합의했다라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 정치의 세계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FOMC 이후의 시장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이제 금리 동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 동결이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고 서로 이제 정말 갑작스럽게 지금은 이제 25p 금리 인상이 좀 갑작스럽게 된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네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국채를 대량 발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자금 흡수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하게 25bp가 아니고 거의 이제 50bp 인상의 효과를 이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난 부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고 자기들이 부채를 발행하면 자기들이 또 이자를 또 많이 내야 이자 부담 되거든요. 커지고, 예.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하던 동결을 하던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그 이유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을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매를 3대 맞아야 되는데 이미 다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맞고 나면 시원한 그런 개념이다 그럴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강세로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결국 25p 금리 인상을 한다 하들 25p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올해 시장은 단기적으로 세게 붙을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때 시장에 이렇게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그 부분들이 막 변화됩니다만 최근 한 며칠 사이의 흐름을 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난 게 뉴욕 증시가 다시 또 금리에 민감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예. 국채 수익률이 뭐 단기물이 됐건 장기 2년물이 됐건 10년물이 됐건 국채 수익률 오르는 날은 그저께 같은 경우 네.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나스닥이 막 예, 맥을 못 예. 추고 어제처럼 빠지니까 또 이제 주간 신규 수급 수당 청구 건수 보고 국채 시장에서 금리 내리니까 네. 또 나스닥이 힘을 내고 해서 맞아요. 우리 저 서학개미 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 금리 동향 계속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셨으면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화하니까 네. 이준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는 핵심을 찌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온통 뉴스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네. 뉴스였죠. 근데 올 들어서는 이제 그런 뉴스가 상당히 이제 잦아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부채 한도 협상이 또 한 저희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마무리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또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바로미터는 말씀하신 국채 수익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게 외환 시장까지도 영향 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금리 떨어지니까 달러 약. 약세. 그 미국채 수익률 올라가니까 달러 강. 예. 요게 한 며칠 사이에는 거의 뭐 정확하게 막 상관관계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1,200원대 진입이냐라는 이제 네. 이런 또 논쟁까지 불러일으키고 1,200원대 진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측면, 물론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있긴 네네.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지금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은 말씀하신 이제 미국 국채에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들을 잘 체크하신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의 좀 지금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증시에서 최근에 러셀 2000이요. 이게 예. 중소형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6월 달에는 7%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럼 많이 오른 건데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처음에 움직일 때는 예.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이 탁 형님들이 먼저 돌아서야 되죠.
근데 형님들은 돌아섰고 지금 형님도 잘 가고 네. 저 밑에 있는 동생까지 지금 이제 우리도 같이 갑시다라고 지금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죠. 러셀 지수가 움직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지 예. 코스닥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따라가는 움직임들을 좀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조금 약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이 그동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거라는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뭐 러셀 지수까지 저렇게 최근에 상승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제 종목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야 이거 지수가 반등하겠어? 지수가 뭐 올라가겠어? 그러면 나는 일단은 대형주의 지수에 베팅을 할 거야라고 본다라면 대형주로 이제 들어갔는데 러셀 지수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을 본다라면 야 그동안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랐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되지? 이제 종목을 찾아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러셀 지수까지 올라가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의 어떤 저변이라고 그럴까, 여건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이제 뭐 고객위탁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론에 대해서는 야 될까라는 회의론이 약간 있지만 야 이게 안 된다라는 부정론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이러니까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나 예, 보네요. 이런 뭐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이런 흐름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러셀 지수가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 올라옵니다. 해운주도 따라 올라오죠. 뭐 조선주. 건설주도 따라 올라오죠. 조선주도 따라 올라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주 같은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오지만 해운주라든지 건설주는 실적이 약간 아직은 우리 확신 가질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지수가 2,600선인데 대형주가 이렇게 안 올랐어? 라는 인식들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결국 미국의 러셀 지수 올라오는 거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안 오른 주식들을 찾고 안 오른 주식들이 언젠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 긍정론이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골디락스 장세임도 인정하고 시장이 은근히 강한 것도 인정합니다만 S&P 500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어지간한 대형주들 네.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세력들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나 환율만큼이나 이거는 또 기술적으로 또 그 접근 방법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로는 그 작년 하락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는 맥시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치고 가면 이제 그렇죠. 약세장 끝난 건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아직까지 결정 못한 게 S&P 500에도 보이고 뭐 구글 주가에서도 보이고 그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중천정이냐 눈에 너무 빤하게 보여요. 너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이중천정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열면은 진짜 장은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확인하고 들어갈까 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대형주들을 갖다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번에 좀 뭐랄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야 이거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예? 주식이란 게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제 거의 소위 말하는 뭐 SQQQ 뭐 이런 식으로 네. 3배짜리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못 견디는데 네. TQQQ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못 견디지만 견디면 되겠구나 하는 그건 좋습니다만 지금 사실 빅테크 쪽 이쪽에 대형주들이 많이 가서 그렇지 오른 종목수 빠지는 종목수 보면 뉴욕도 빠진 종목수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좀 네네. 약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주식시장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다리면 되는구나라는 신호에 긍정적으로 주는 건지 네.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락하게 된다라면 신호를 잘못 주는 거죠. 그러니 잘못하면 예. 속는 거죠. 예, 또, 속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산 레벨에서 팔긴 좀 애매한 시점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들고 간다? 뭐 속된 말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건데 기다리니 올라오더라라는 거지만 여기서 반락해버리면 이거는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내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신호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단언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이익이 있는 기업들은 기다리면 결국은 나름대로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신호는 명백히 주고 있고 한 가지 여기서 못 올라오는 주식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은 결국 실적이 안 됐었던 주식이고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실적이 안 됐었던 주식도 몇 개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차후에라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점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에 엔비디아 급등을 이렇게 차익 실현 기회, 뭐 포지션 청산 기회로 많이 삼으시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올 때 네. 그 외국인들이 사면서 예. 개인분들이 이제 대규모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매도를 했고 엔비디아도 이제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근데 엔비디아 모습 보면 지금 아직 매도 사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봉으로 놓고 보면 딱 거기서 머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인데 지금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는 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 사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올라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말 힘들었다. 내가 이 가격만 오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위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올 때,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이제 고점에서 그런 분들을 보셔야지, 야 이거 뭐 밀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습니다만, 물론 주식은 모르는 거죠. 미래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사인이 나오는 것들을 포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그 MSCI 그 선진지수 우리나라 이제 관찰 대상국 이게 등재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었는데 예. 또 결국에 불발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좀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다음번에,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분이랑 하면 언제쯤? 이 말씀을. 다음에 이제 내년이라든지 이제 내후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서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공약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관찰 대상국에 탈락이 됐지만 지금 이제 이쪽에서 한 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바꾼 게 기업들도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들도 이걸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믿지 못하겠다,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외환 시장 구조도 좀 이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 가동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논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당 정책을 또 바꿨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주총 끝나고 나서 배당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도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신흥국 지수에 들어간 게 92년이에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신흥국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바라는 명분을 주게 된다는.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우려감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외환시장이 24시간 돌아가면 갑자기 뭐 우리가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조금 뭐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문 공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뭐 일이 가중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특히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하고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꼭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랑 우리가 얘기할 때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랑 중국 얘기고요. 일본은 선진국 지수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가능성이 좀 올라간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2차 전지 소재 쪽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호가 흐름은 또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보면은 참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뭔가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속 게임을 좀 보이고 네, 있죠. 네. 저는 이제 에코프로 오늘 논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저께 굉장히 강했죠. 장중에 15% 가까이 올랐고, 어제는 이제 보합권에 끝났거든요. 이제 보합권에 끝났는데 이게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종목들은 안 오르는데 에코프로만 10% 넘게 급등한 상태에서 다음 날 어떻게 될까라고 봤는데 장중에 조금 플러스를 키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를 안 켰거든요. 거의 이제 보합권에 나와서 저는 오늘 세면 이거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테슬라발 훈풍이 좀 불었고, 이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향배에 따라서 오늘 2차전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지분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막판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에코프로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자리가 참 애매합니다.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참 그 직전 좀 뚫어주기 전까지는 이 박스 안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에코프로가 과연 잘 견뎌주느냐 아니면 오늘 차익 매물들을 맞느냐가 시장의 이제 추미의 관심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두 가지의 관심이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느냐 여부,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과연 오늘도 빨간불을 켜느냐,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집중이 단기적으로 되면
다른 종목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 이쪽으로 다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사람 눈이란 게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쳐다보면 다른 종목들을 잘 안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런 좀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만약에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하면서 다른 것들이 잡으면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테마를 형성했던 것들이 오늘은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곡물이라든지 식량 쪽에 대한 어떤 강력한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AI 뭐 이런 쪽에서 네. 뭐 거의 시장에 주목을 끌면서 자금도 수급도 이제 쏠리고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또 짭짤한 데 많아요. 네. 요새 또 IPO 시장이 또 꿈틀거리고 어제 많이 오고 돈이 있죠.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예. IPO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세요라는 글쎄 좀 뜬금없는 뭐 IPO 별로 얘기 안 하는 별로 얘기를 분위기였죠. 안 했었습니다. 올 초만 해도 IPO가 조금 반짝했었죠. 하기야 작년에 빠지는 장에서 누가 IPO를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모든 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운이라는 게 이제 통해야 네.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IPO가 잠깐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IPO가 이제 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시세에 그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했던 한 달 정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마녀공장이 지금 이 화장품 특히 예. 이 색조라든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녀공장에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기가 좋았다. 시기가 예. 차라리 마녀공장을 작년 말에 했었으면 그때는 정말 중국 관련해갖고 화장품주들이 다 안 좋을 때거든요. 네. 그럴 때보다는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지만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여기 ODM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굉장히 높을 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마녀공장이 어떻게 보면 재팟이 터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작년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290억 정도 되는 똘똘한 회사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한 6천억 정도, PER 기준으로 보면 어제 종가로 봤을 때 한 33배 정도인데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33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이 화장품에 대한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마녀공장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강보합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11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호가 흐름 좋네요. 0.8% 상승 예상됩니다. 883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 또 강세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출발이 조금 더 견조할 걸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28%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10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은 0.6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9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8%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SDI 1%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2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호가는 39만 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네이버도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0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 흐름 좋습니다. 2.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7만 4,500원. 에코프로도 4.8%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9% 상승 예상되고요. LNF도 2.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6,500원. JYP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지금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호가 흐름도 좋습니다. 2.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3만 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보합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또 2차 전지 쪽이 좀 힘을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코스닥이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예. 일단 뭐 가는 데까지 가보는 흐름이죠. 지금 뭐 이제 코스피가 2,620 근방에서 이렇게 살짝 막혔었는데 거기가 뭐 특별하게 뭐 우리 자체적으로 짚히는 기술적 저항 구간은 아닌데 네. 제가 보기에는 S&P 500 4,300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예, 2620 라운드가 네, 그 예. 이제 S&P 500이 그 레벨을 열어버리면은 이제 우리도 같이 이제 열고 가면서 뭐 2,700대를 갖다가 이제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거 FMC 전에 열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심리적인 것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제 절대 레벨, 2,600, 2,500 이런 부분들인데 2,600에 대한 어떤 강한 부분들.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향방, 그다음에 그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도와줘야 되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강했던 것이 이제 DDR5라든지 HBM에 대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물론 이제 TSMC가 2나노급에 대한 시험 생산에 들어가겠다라고 네. 이제 또 찬물을 끼얹긴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나노 양산에 먼저 들어갔고 TSMC도 이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만 2나노를 먼저 TSMC가 하겠다. 지금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2025년부터는 양산 들어가겠다 이제 이래 버리면서 그쪽은 이제 그쪽 나름대로 계속 싸움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GPU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HBM 반도체가 꼭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돼야 AI가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PU와 GPU가 같이 결합돼야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가면 하이닉스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GPU에 후속된 HBM 반도체 50%를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요. 40%를 삼성전자가 공급을 합니다. 10%를 이제 마이크론이 공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 이제 글로벌 CEO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KT도 이제 곧 구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좀 이 소식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KT가 올 초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퍼포먼스를 올 하반기 때 나타낸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뉴스, 놓쳐서는 안 된 뉴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라면 데이터들을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이제 결과치를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KT가 구현한 것은 이것을 단락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아직은 사용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의 이제 정보가 빠져나갈 수가 있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잘못된 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지금 막아놓은 상태인데 KT가 하는 건 그겁니다. 각 은행들과 금융기관에 인공지능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은 방화벽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은행과 B은행이 다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A은행에 맞춤 AI, B은행에 맞춤 AI 이거를 이제 KT가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챗GPT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하반기 때니까 곧 다가왔죠. 이제 KT의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구현 또 이런 소식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 뉴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네. 자, 뭐 그러면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힘을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호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글쎄요. 뭐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될 텐데 SK 하이닉스 최근에 외국인 또 팔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자리가 어제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의 예. 이제 수급의 변화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아무래도 관심이 에코프로가 이제 물론 동시효과 아직 뭐 한 3, 4분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가 지금 강하게 붙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의외로 약하네요. 1.6%대까지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7만 원을 웬만해서는 안 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호가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막 정말 이런 주식들은 막판 1, 2분 남겨놓고 이제 주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호가 공백.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갑자기 또 호가가 확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지금 이제 다른 쪽들 종목들에 대한 호가는 그렇게 우리가 뭐 그러니까 강한데 뭔가 이게 특이하게 뭔가 보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SK 하이닉스 이제 보합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호가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동시호가라는 것이 정말 그렇죠. 초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네. 정말 이 상태로 지금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도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땐 그래요. 이렇게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호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좀 매수 주문을 안 내는데 예. 호가가 좁혀지면 저도 매수 주문을 빨리 넣거든요. 그 호가에 이제 좀 싸게 잡으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호가를 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불과 이제 제 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호가가 1% 가까이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그러게요. 보합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 오늘 반도체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LG 엔솔이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도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여타 다른 종목들까지도 자신 있게 매수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시장은 과연 어디까지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끌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가 그 공백을 좀 메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2차전지는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는 LG 엔솔 시가총액 2위짜리고 하고 LG화학, 삼성, SDI. 여기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요쪽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대장주 역할을 최근에 이번 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4%대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은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쪽들보다는 지금 현재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글쎄요, 정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관건이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다시 뚫어주느냐라는 것이고 2차 이제 다시 고점을 뚫어주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올라올 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점을 뚫어주는 것에 배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정리 사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점을 올라가는 것은 이런 불안감이 있어야 이제 고점을 또 뚫어준다라는 역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루하루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6월 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6월달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역설적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뭐 지금 호가에서 봤을 때는 양시장이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먼저 오늘 양시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5% 올라갑니다. 2,620포인트를 뚫어냅니다. 2,624포인트. 자, 그리고 코스닥 0.6% 올라갑니다. 88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0.5% 올라갑니다. 7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소폭 떨어집니다. 109,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8% 올라갑니다. 60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가고요. LG화학이 0.5% 상승합니다. 743,000원이죠. 삼성 SDI가 보합입니다. 728,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3%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197,300원. 네이버가 1.7% 올라가네요. 204,000원. 포스코홀딩스 1.5% 상승 39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셀 쪽 흐름 괜찮아 보이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4% 상승합니다. 지금 27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어제 좀 일부 차익실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강하게 또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4.7% 올라갑니다. 689,000원. 셀트린 헬스케어 0.4% 올라갑니다. 72,600원이고요. LNF도 흐름 좋네요. 2.6% 상승 275,500원. JYP 엔터테인먼트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네요. 127,800원 0.3% 소폭 내림세고요. 셀트리온지아 0.2% 올라갑니다. 83,300원. 자, 그리고 HLB가 강보합권으로 37,0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7% 떨어집니다. 펄어비스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3% 약세 48,850원. 오스템 임플란트 내림세 18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8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37억 원, 기관은 4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섹터는 철강, 금속이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금속 섹터가 1% 올라가고요. 의약품 섹터는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비스 업종도 올라갑니다. 그밖에 화학, 건설 섹터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4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447억 원, 기관은 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6원 30전 하락한 1297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많이 떨어지네요. 예, 지금은 딱 뭐 NDF 시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지수가 예.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 묘하게 2,620이 지금 고비가 되고 있어요. 고비가 네.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 4,300 여는 거하고 같이 묶어서 이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는 또 우리 환율도 1,280 밑으로 가느냐 요 세 개가 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결정이 났을 것 같네요. 그래요. 시장 방향이 더 확실하게. 네, 네. 야, 근데 진짜 인이에서 가는 놈만 간다 소리가 들리길래 두루 훑어보니까 진짜 갈리네요. 업종별로. 그렇죠. 아니 근데 저기 최근에 왜 조선업 쪽하고 해운업 쪽하고 한번 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차 소장께서 한번 조선 아저씨 한번 해보시지.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요새 굉장히 수주나 실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주가가 반영을 못합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 근데 현대미포조선이나 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우상향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재미가 없었던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올라간다라면 정말 어제처럼 모 주식처럼 하루에 뉴스 하나에 따라서 10몇 프로씩 꼽아내야 되는데 네. 이게 지나고 나면 꽤 올랐지만 매일매일 보면 2%, 3% 올랐다, 1% 빠졌다, 또 3% 올랐다 이런 네. 식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대형주 중에서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익이 나면 무섭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왔고 수주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빅백스를 한 이후에 확실히 이제 이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한화조선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이익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 굉장히 적자가 축소됐죠. 500억 적자면 뭐 거의 적자 아니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주들이 지금 강한 거죠. 실적 베이스로 강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묵직하게 끌고 가는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키높이 차원에서 이제 해운주도까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MM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M&A 이슈가 이제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뭐 BDI 지수라든지 컨테이너 지수가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반등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조선주는 러프하게 봤을 때 수주 정보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들은 운임 지수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운임 지수가 반등세를 딱 나타내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같이 반등세를 좀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해운주는 조금 실적이 아직까지 좀 둔화되는 모습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이제 강한 듯 강하지 않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조선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조선주들이 움직이면 예. 조선 기자재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자재. 예, 기자재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조선주 움직임 대비해서 기자재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자재가 강했습니다. 네. 수주장고에 따라서 기자재들이 강했는데 조선주들은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선업종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기자재를 먹여 살리는 거죠. 기자재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결국 수주 받아왔던 조선업종은 이익이 안 났지만 기자재는 꾸준하게 이익이 났었던 거예요. 일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얘네도 여전히 꾸준히 이익이 나지만 조선업종이 이제 코끼리가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럼 주가 탄력성은 어떻게 높은 거죠? 기자재도 좋지만 이건 작년에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된 거고 작년에 반영이 안 됐던 조선이 용수철 효과에 따라서 튀어오르니까 오히려 조선만 가고 기자재 못 따라가는 거죠. 작년과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결국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이 이제 급증하는 상태고 기자재 같은 경우는 꾸준한 이익을 따박따박 모아가는 회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같이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익을 따박따박 모아가는 게 눈에 들어왔다면 예. 이제는 정말 퀀텀 점프하는 이익에 조선주들이 반응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 흐름이 네.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하잉크 코리아가 20% 급등 네. 중이고 이루온도 그렇고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G 이니시스. 이제 애플페이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애플인데 뭐 XR 기기에 정말 조금 흥행 참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딛고 일어서서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확장세를 좀 나타내면서 오늘은 또 새로운 관심을 좀 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많은 이제 카드사들이 저거 이제 애플페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마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저게 이제 확장세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까지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애플페이 쓰시는 분들 얘기 보면 해외 여행 가서도 그냥 국내 쓰듯이 똑같이 쓰면 국내 계좌에서 다 환전해가지고 빠져나가니까 네. 특히 환전이 필요 없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이제 애플페이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처음엔 애플페이라고 해서 애플폰 쓰시는 분들만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삼성페이 쓰듯이 해외 나가서도 이제 쓰니까 이거 너무 좋다라는 어떤 인식들까지 이제 추가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플페이 하면 이제 저거와 관련된 이제 결제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힘 못 쓰네요.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이제 5%대에서 이게 5%대라는 게 어제 이제 고점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물을 이제 소화해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약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거기 딱 머물러 있으면서 5%대에서 매물을 지금 이틀째 쌓여 있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만 지켜줘도 저는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어제 굉장히 좀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시간을 좀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짜리 기간 조정이라도 7만 원대를 유지해주고 에코프로가 과연 5% 이상을 유지해주냐 관건인데 어제 강했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죠. 이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제 차익 매물을 받아 먹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결국 에코프로 향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한 6%, 7% 땡겨주면 결국 금양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다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5% 못 들어주다 보니까 어제 이제 급등했던 매물들이 차익 매물화되면서 조금 물량들이 좀 이제 소화되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 향배는 삼성전자는 그냥 뭐 그렇게 지금 이 자리만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고 에코프로가 5%대를 넘겨주느냐가 지금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군대를 보면 왜, 네. 야, 대어가 탄탄하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딱 서 있는 뭐 사열 종대가 됐건 뭐가 돼 있건 딱 보면 이렇게 대어가 아주 한 데는 뭐 강군이죠. 네. 2차 전지가 강군이에요 보면은. 어, 대어가 탄탄한 게 멘탈리 정말 잘 교육되고 학습돼 가지고 또는 세뇌돼 가지고 절대 안 팔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61선 공방에서 이겨낸 배경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군대 얘기를 하시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수능이 어제 이제 끝났거든요. 이틀째 가오가오가 이제 끝났는데 그 이제 중국 이제 그 대입 시험이잖아요. 우리 수능 시험이죠. 네네. 수능 시험이 이제 그걸 지금 이 여름에 친다고요? 예, 그 중국은 6월 6일, 7일 그래요? 확정돼 있습니다. 예. 날짜가 확정돼 있어가지고 일요일이건 토요일이건 무조건 그날 시험을 칩니다. 이틀에 어허. 걸쳐서 까오까오라는 이제 걸 치는데 지금 이제 그 학부형들이 예. 어머니들이 치파오라는 전통 의상을 입는 게 유행처럼 돼버렸답니다. 왜 치파오를 입냐면 예. 치파오의 치자가 제가 이제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군대가 깃발을 들자마자 성공했다라는 그 단어의 치자랑 동일 발음이 되다 보니까 중국 이제 동일 발음에 대한 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보라고 해서 치파오를 입는 우리 이제 엿 붙이듯이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이제 갑자기 가오가오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결국 대오를 형성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되는 그 치파오를 입는 어머니의 마음 대오처럼 지금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오를 이끌면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는 무조건 견디면 이겨낼 것이야라고 해서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겠나. 갑자기 이게 연상이 돼가지고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군대 얘기하다가 치파오 얘기하다가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예. 로직이 독특하네요. 네. 네. 아니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정말 두 명을 같이 보내시는구나. 네. 2차 전지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주가 뭐 고밸류 아니냐라는 그런 좀 쓴소리도 많긴 했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뭐
정말 고부가치 산업이고 성장 산업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2차 전지 투자에 어떻게 보면 역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 있는 게 2차 전지 시장이 안 열린다라는 분들고 2차 전지가 안 된다라고 부정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되지만 과연 이 밸류가 맞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이제 있는 그런 거죠. 거죠. 그렇지만 이 밸류의 이제 논쟁 부분에 있어서 밸류가 좀 과도하다라는 분들이 조금 이제 과열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시장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견딜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개화기다. 견딜 예. 것이야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극 매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홀딩 예. 팔지 않는 거죠. 더 추가적으로 살 돈이 없다 하더라도 홀딩하는 전략을 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극단적인 비판론자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달 말에 나왔죠. 이게 전 세계 글로벌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2026년 7년 걸 모아보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이런 또 얘기까지 나오면서 극단적인 또 비관론까지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위안을 삼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화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은 시장을 또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2차 전지 말고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은 시장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단순하게 전기차만 보셔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차가 이제 주요 매출처죠. 왜냐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난리 아닌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IRA법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현재 지금 아리백이라는 전 세계의 제품을 탄소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우리는 삼성전자도 그걸 이제 선언을 했고 LG전자도 이번 주 초에 선언을 했죠. 우리가 이제 탄소 제로로 가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 삼성이 이제 지금 이제 저쪽 화성에 짓고 있는 거 거기도 아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해야만 이게 우리가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어떤 에너지원을 썼느냐를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되죠? 지금 건설 기계가 움직이죠. 삽을 이제 구덩이를 파야 되니까. 그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죠? 변압기, 전력 설비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게 뭐죠? 2차 전지죠. ESS 장치까지. 네네.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으신다면 지금 2차 전지가 대장주인 건 사실이지만 난 2차 전지보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거야. 그러면 신재생, 지금 OCI 홀딩스라든지 하나솔루션이 강한 이유, 그다음에 건설 기계, 그다음에 송배전 이런 LS전선이라든지 이런 쪽들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 이거는 지금 글로벌리 투자가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경기 둔화랑 상관없습니다. 제가 SBS 비즈에서 올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경기 둔화랑 상관없는 종목에 투자했죠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각종 이제 장비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굴하신다라면 단순하게 지금 2차 전지가 가냐 안 가냐는 논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면서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마녀 공장이 오늘도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동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마녀 공장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마녀 공장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목에 좀 차는 모습이죠. 근데 목에 이제 찬다고요? 예, 예. 이제 오늘 한 20% 가까이 올라가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화장품이라는 게 저도 생각해보니까 참 재밌는 게 특히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 소모품이잖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밖에 외출하실 때 무조건 색조 이제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색조가 이제 회전율이 빠른 거죠. 남성분들도 많이 하세요. 남성 지금 현재 뭐 올리브영 이런 같은 데 가면 남성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고요. 저녁 파운데이션. 예, 거기 가면 예. 색조도 있어요. 남성용 색조도 있어요. 저희 아들은 그거 씁니다. 저희 아들이 쓰기 때문에 제가 안 거예요. 그분도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방송용으로 화장을 한 거지만 이제 어찌 됐던 젊은 이제 20대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움직이는 화장품주들은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네. 그렇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똘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 그 쪽의 생활건강에 비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지만 나름대로 중소기업이지만 이익과 매출이 견실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제가 최근에 좀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휴가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에 우리 한국 분들이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더운데 화장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국 분밖에 없었어요. 휴가지에서. 그래서 이제 화장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국 분이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안 됩니다. 요즘에 중국 분들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화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글로벌리 화장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이제
제가 농담이지만 10년 전에 다니면 이제 저희 이제 가족하고 얘기할 때 저 중국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 같은데 이게 보였는데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정도의 어떤 뷰티 시장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있다라는 네.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시장이 얼마큼 커질 수 있는 것인가 같이 보셔야 되지 이 않겠습니까? 화장이 무섭더만요. 쇼츠에서 한번 보니까 예. 생얼로 시작해갖고 화장할 때까지 가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지더군요. 예. 그럼요. 예, 10년 전에는 제가 이제 듣기에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동남아로 왔을 때 더워서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하는데 화장 그 보조금을 줬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이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들 보면 정말 맞아요. 잘 보시더라고요. 젊은 청춘들 꼭 여친 생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